사실은 이 상황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지금 믿기 어렵죠.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것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네. 물론 그 징계가 최근에 항소심 법원에서 져버렸죠. 예, 패소할 결심을 가지고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 그래도 1심에서는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흐름에서 누군가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징계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하게 배우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쓰면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들이 진짜 이건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 특검법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 특검이 만약 시작된다면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이 네. 1차, 2차 상당히 좀 복잡해요. 공소시효가 뭐 지난 부분 있고 공소시효 안 지난 것도 있고 1차는 뭐 지났고 2차는 안 지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쉽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차, 2차 나눌 필요가 없다. 그냥 전체가 다 포괄해서 그러니까 시작 범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범죄로 같은 의도를 그렇죠. 했다는 예, 거죠. 하나의 주가 조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뭐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면 보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제 법원이 그걸 좀 나눴긴 했는데 예. 근데 법원의 판단도 저는 오류가 있었다고 당시 좀 보고 있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이게 포괄일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주범의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범인 권오수 회장이 어떤 의도로 이거 주가 조작을 했느냐, 어떤 범위를 가지고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의도는 동일하거든요. 1차, 2차가.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범행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사실 같은 범행을 봐서 예. 포괄일죄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아마 뉴스타파에서 계속 주장하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차 범행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있어요. 이전에 범행이 또 있다. 예, 그 이전에 범행 이번에도 뭐 녹취록도 좀 공개되긴 예. 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해서 보면 이미 그때부터 1년 전부터 주가 조작을 계속 계획했고 동일한 범행 하에 영차, 1차, 2차까지 쭉 나갔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다. 0차부터 2차까지 다 예, 같은 그래서 범죄다. 포괄일죄를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은 앞에 사안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시작되면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봐야 되겠죠. 뭐 우리 시청자 또 분들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사실 공소시효가 이제 10년 뭐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이 법원 판단이 1차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뭐 그래 됐고 2차는 어떻게 됐고 이래 됐는데 이게 같은 의도로 같은 범죄가 되면 포괄일자라 그래서 쭉 진행됐다가 마지막 범죄 끝날 때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보기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 이거를 법원 판결 계좌 활용됐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또 했었어요. 네. 활용됐다, 사용됐다는 게 아니고. 네. 그것도 계속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네. 해명하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선거 후보 당시 대통령 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는 네. 연락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봤다. 손해봤다. 이렇게 우리 거짓말을 아내가 했죠.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네. 그 후보가 직접 얘기한 것도 거짓말로 지금 들통이 났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해명한 것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까 저는 좀 일단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께서도 야 나도 그럼 활용 좀 당하고 싶다. 내 계좌도 활용해라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허위이고 또 굉장히 부적절한 해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리고 실제로 네. 법원의 판결에서도 1차, 2차로 나누긴 했지만 1차, 2차 모두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이 두 분의 계좌밖에 없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2차 때 주가 조작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2차 때 주가 조작에서도 네. 상당히 많은 횟수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같은 것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주가 조작이나 통정매매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알고 있고 매수 주문을 실제로 하는 녹취록까지 녹취록이 등장을 있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활용됐다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죠.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지금 명품백 디올 수수 논란도 있는데 이거 특검법 해석에 따라서 이것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해석상 인지 뭐 가능은 이렇게 하죠. 됐던데요. 일단 뭐 1호, 2호, 3호로 나눠서 네. 3호에 뭐 인지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2호에 보면 그 범죄 혐의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도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범죄 혐의자인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디올백 수수, 뭐 명품백 수수, 예, 이것도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권을 막 지금 폭넓게 넓혀가면서 네. 명예훼손 수사하고 이걸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데. 네. 그때 해석 논리가 관련성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횡령, 경제범죄인 횡령을 수사하다가 관련성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 수사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관련성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더니 범죄 사실, 그다음에 피의자, 그다음에 증거가 동일하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면 이 사건에서도 특검도 가능하네요. 피의자인 예. 김건희 여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다 수사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죠. 예, 논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검찰의 논리입니다. 자, 이 특검, 김건희 특검이나 50억 특검 이게 이른바 쌍특검인데 특검을 추천할 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은 추천을 못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지고도 좀 거짓말을 몇 번 하시는 것 같은데 거짓말입니까? 50억 클럽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에 네. 대한 수사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당은 빠져라가 이 특검법을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처리하려고 했을 때 네. 야사당의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과시킨 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에서는 특검 추천 못합니다. 빠지고 있고 김건희 대신- 특검법에서는 올라갈 수 한 명 네.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김건희 네. 특검법에서는 민주당 한 명 추천하고 정의당이 한 명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두 명이 추천하면 그중 둘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아마 민주당 추천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하겠죠. 정의당 네, 걸 정의당 받겠네요. 추천은. 근데 뭐 당이 누구를 추천할지는 아직 가봐야 하는 거니까 네. 그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윤 검사장 최근 인터뷰에서 본인이 혹시나 특검으로 지명을 받으면 특히 김건희 특검 네. 결코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하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물론 거기 전제를 이제 기적이라고도 표현하긴 했었는데요. 두 가지 기적이 필요하죠. 일단 하나는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기준이 예. 있어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변호사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징계를 그렇죠.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변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그게 검찰 징계법상 그렇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가 잘 되고 진행이 되더라도 특검 추천 단계에서는 아마 변호사일 수가 없어서 아마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예. 기준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아마 아마 10년으로 제가 10년인가 기억하긴 죄송합니다. 한데, 예. 예.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네. 이제 되는데 아마 거기 걸리네. 변호사가 아닌 게 걸리는 아직 아니니까 거죠. 예. 네. 그 부분 때문에 두 개 통과해야지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